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귀납적 정의. 귀납적 정의.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 파트는 크게 수열 자체를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거랑 그 다음에 뭐 수열의 귀납적으로 정의한 거랑 뭐야? 수열의 수학적 귀납법. 크게 수학적 귀납법.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크게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 자, 이제 얼추 이제 수열의 마지막 단원이거든. 수열 자체가 다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아까 뭐 방금 전 특강 수업에서도 그렇지만 크게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돼. 지금 여기가 뭐 등차 수열 그리고 뭐 등비 수열이고 그 다음에 여기로부터 시그마로 갔던 주된 이유 자체가 우리는 시그마를 바탕으로 뭐 일반적인 수열 자체의 합을 알 수가 있었어. 그 다음에 이걸로부터 이제 가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 자, 시그마를 표현해서 시그마 옆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수열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수열에 즉 수열의 일반항이 들어갔었잖아. 여기는 수열의 일반항이 들어갔어. 중요한 거. 자, 내가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 할 때도 얘기했지만 수열이라는 개념은 수의 나열이었어. 그래서 수의 나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열을 어떻게 나열할지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 적용이 되는 규칙이 있고 이 규칙을 바탕으로 n번째 수를 바로 표현이라 n번째 수가 뭐다라고 하는 일반항이라는 두 가지 접근이 가능했어. 뭐였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은 실제로 다음 항은 그 전 항에 대해서 적절한 공차라는 것을 계속 더해서 다음 항 자체가 이루어졌잖아. 따라서 우리 등차라고 하는 건 실제로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an에다가 공차 d를 더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규칙적인 측면이 있어. 규칙으로 접근이 가능한 등차 수열은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그 다음 항은 원래 있던 전항 an에다가 공차 d만큼 더해서 접근이 가능해요라고 하는 규칙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얘기했지만 이 규칙의 장점은 뭐야? 수열을 구성하는 수열이 어떻게 구성된 수열의 구성 원리를 잘 보여줘. 근데 우리가 얘를 바탕으로 만약에 100항을 구하려고 해. 단점. 100항을 구하려면은 99번째 항도 알아야 되고 99번째 항을 알려고 하니까 98번째 항도 알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타고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 즉 내가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n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바로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봐야 될 게 100번째 항을 알려면 99번째 항을 알아야 되고 99번째 항을 알려면은 뭐 98번째 항을 알아야 각각에서 타고 올라가서 공차만큼 더해서 100번째 항을 알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규칙의 장점은 구성 원리를 잘 보여주지만 n번째 항을 바로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왔던 게 뭐 n번째 항을 바로 알 수 있는 얘를 커버해가지고 나온 게 뭐 일반항. 기억은 일반항이라는 게 항이라고 하는 게 n번째 항. 따라서 우리는 등차 수열에 대해서 n번째 항이라는 an이라고 하는 게 초항으로부터 a1부터 뭐 떨어져 있는 건 n-1칸 떨어져 있잖아. 따라서 우리는 뭐 n-1에 공차 d만큼 더해주면은 n번째 항으로 접근이 가능해.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게 일반항이라는 즉 항을 표현할 수 있는 일반항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접근할 수 있는 뭐 원래 있던 규칙으로 접근할 수 있는 두 파트가 있다고. 중요한 거. 두 파트가 있었는데 자 우리가 시그마를 통해서 일반적인 수열의 합을 구성했던 거는 시그마 옆에 올 수 있던 거는 뭐 중요했던 건 일반항이 와야 돼. 뭐 우리는 시그마의 AK라고 표현했지. 따라서 우리는 시그마 옆에 올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수열의 합을 표현했지만 즉 AN으로 표현되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는 뭐 AN으로 표현되는 일반적인 수열에 대해서 수열의 합을 구했다고. 그럼 이제 하나 남은 게 있잖아. 뭐 규칙으로 즉 시그마에 대해서 AK로 표현되는 일반적인 수열에 대해서 수열의 합을 표현을 했다면 지금부터 하는 건 뭐 그 전항이랑 그 다음 항이랑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AN과 AN 플러스 1과 AN 그리고 그 전항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일반적인 수열을 표현해 본다.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계속 더 일반적인 우리가 등차나 등비라는 두 가지 케이스 말고도 나머지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AN과 AN 플러스 1에 관해서 뭐 규칙을 통해서 그 다음 항을 정의해주고자 싶은 게 지금 하고자 하는 거야. 즉 지금 하는 게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 게 수열의 지금 하는 귀납 수열의 귀납적 정의 정의라고 하는 게 여기서 오는 수열에 되는 뭐 수열의 일반적인 수열을 표현하는 규칙을 통해서 수열 자체를 뭐 일반화시키고 싶은 거야. 수열 자체 일반화시키고 싶은 거야. 등차 수열도 역시 일반한 표현이 가능했고 규칙 표현이 가능했는데 일반한 표현을 함으로써 일반 수열 자체가 등차가 등비가 아닌 일반적인 수열의 합을 표현하고자 할 때 우리가 시그마를 했던 것처럼 이제 일반적인 수열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거를 뭐 우리가 수열을 표현할 때 두 가지 방법 중에 나머지 방법 즉 규칙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수열을 표현할 거야. 예를 들어봐 하나만 예를 들어봐.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여기부터 하자.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 규칙으로 표현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표현되는 식 자체를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 수열의 귀납적 정의, 왜 귀납적 정의라고 하면은 그 다음 항이라고 하는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그 전전항들의 관계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야. 그 AN이라고 하는 n번째 항을 이 항을 그 전항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표현하고자 할 때 우리는 얘를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를 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되는 식을 우리는 뭐 점화식이라고 얘기를 해. 옛날에는 각각에 대해서 점화식 자체를 뭐 이 케이스 저 케이스에 대해서 그 각각에 대해서 점화식 자체를 어떻게 푸는지도 모두 막 다 했었거든. 하지만 이번 교육과정에 들어오면서 점화식 자체에 대해서 점화식으로부터 아까 말했지만 규칙으로부터 일반화를 찾는 방법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그 점화식 자체가 이루어지는 그 규칙을 바탕으로 가장 일반적인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거든. 각각마다. 근데 그거 자체를 하다 보니까 애들의 학습 부담 자체가 너무 높다고 해서 그리고 어렵다고 해서 걔네 자체를 빼버리고 각각에 대해서 뭐 n번째, 6번째 항, 7번째 항 규칙을 통해서 직접 몇 번째 항까지 다가가라고 직접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규칙을 바탕으로 직접 다가가라고 하지 일반적인 항 자체를 바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자체는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규칙이 있는데 뭐 A6 A7, A6 같은 걸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너네가 하나하나 해서 직접 다가가야 되거든? 물론 나는 다가가는 거랑 일반적인 수열로 풀어보는 거랑 두 개 다 모두를 해주긴 할게. 그렇게 표현되는 식을 점화식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자, 봐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게 방금 저도 등차 수열도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 즉 원래 있던 다음 항이라고 하는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그 전항 AN에다가 공차 D만큼 더해서 그 다음 항이 이루어져요 라고 하는 이 식 자체가 뭐 크게 점화식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있잖아. 지금까지 배웠던 수열의 귀납적 정의 또는 점화식으로 표현되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표현되는 게 지금까지 배운 게 있어. 뭐? 등차 수열. 등차에서는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원래 있던 AN에다가 공차 D만큼 더해졌을 때 등차 수열이 됐었지. 예를 들어 그리고 뭐 또는 이걸 이항을 해서 AN 플러스 1이 AN을 빼면은 항상 D로 일정하다라고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지. 자, 그러면 이게 너무 묶어갈까? 그럼 이것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등차 수열이면은 등차 수열 정의가 이렇게 표현되는데 등차 수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가 등차 수열, 세 개의 항이 등차 수열이었으면 세 개의 항 자체가 등차 중앙을 이루었잖아. 그래서 우리는 얘네 자체가 뭐 2의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가 되었지. 따라서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2가 되면은 원래 있던 AN들 AN 플러스 1, AN이 뭐 등차 수열이다 라고 했었지.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는 얘네 AN에서 일반적인 N에 대해서 AN 2배의 AN 플러스 1이 원래 있던 AN에다가 AN 플러스 2를 더해서 이루어지면은 원래 있던 AN 역시도 뭐 등차 수열을 이루어요 라고 돼서 얘 역시도 뭐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인 거지. 봐야 되는 게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게 그 전항들의 항들 사이의 관계로 표현이 된다는 거 알아둬야 돼. 그럼 우리가 등차 수열 있으면 등비 수열도 있을 거 아니야.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an 플러스 1항이라고 하는 게 원래 있던 an을 in항에다가 공비 i만큼 곱해서 이루어진다. 또는 양변을 나누어서 원래 있던 an이랑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전항이랑 다음 항은 실제로 b 자체가 r로 일정의 경우라고 표현이 가능하지. 이거면은 실제로 an이 등비인 거지. 그리고 실제로 등비 중항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가 등비 수열을 이루면은 원래 있는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가 되지. 이게 이루면은 얘네 자체는 등비 수열이 되고 따라서 얘네 자체가 등비 수열이면은 an 자체가 왜냐면 이 n 자리에 1 넣으면 1, 2, 3, 2 넣으면 2, 3, 4, 3 넣으면 3, 4, 5가 되니까 an 자체가 등비 수열이 돼. 그래서 우리는 뭐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원래 있던 an 곱하기 an 원래 있던 an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an 곱하기 an 플러스 2를 이루면 얘를 넣치고 뭐 등비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뭐 굳이 하고자 하면 하나 더 있거든. 조화수열까지. 조화수열 기억나? 조화수열까지 뭐 실제로 조화수열은 여기다가 an 플러스 1의 역수만 적어 놓은 거라서 딱히 뭐 세내용 자체는 아니라서 여기 n은 안 넣어놨어. 그러니까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봐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거 지금 뭐 해요? 라는 게 의문이 들 수 있잖아. 아니 했던 거잖아. 근데 왜 해? 중요한 거는 자 지금 우리가 아는 상황이니까 얘네 자체에 대해서 an 자체를 일반적으로 구해서 접근이 가능해. 근데 여기 있는 규칙 자체를 이 경우 말고도 더 일반적으로 더 표현이 가능하잖아. 이미의 규칙 자체는 너네가 만들어버리면 돼. 그래서 그렇게 일반적인 규칙 자체를 만들어버리면은 여기 있는 수열 자체를 더 일반적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수열 자체를 표현이 가능할 때 그 일반적인 수열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6번째 항, 7번째 항은 각각에 대해서 얘네 자리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된다는 거야. 자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an 플러스 1이 an 곱하기 2야. 자 a1은 2야. 자 이럴 때 우리는 여기 있는 거 a의 7을 구하래. a5를 구하자. a5를 구하자 라고 돼 있어. 그러면 a5를 구하자. an이 등비수열인 거 아는데 a5 구하는 거 뭐 an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나와 있잖아. an이라고 하는 게 뭐 2에다가 공비 2네 2 곱하기 2의 n-1제곱이 돼서 뭐 2의 n제곱이네. 따라서 a5라는 건 n자리에 5 넣어서 뭐 2의 5제곱이네. a5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푸는 게 뭐 일반항. 그래서 일반항은 도출해서 푸는 거야. 지금이야 아는 형태지. 너네가 조금만 모르는 형태가 들어가면은 저 일반항 자체를 바로 도출 못해. 지금 자체는 규칙은 너네가 지금까지 배워서 그나마 도출이 가능해. 근데 조금 더 복잡하거나 꼬여있는 케이스 자체는 너네가 일반항 자체를 바로 풀 수가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열이 귀납적 정의로 나오면은 얘네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a1이 2잖아. 그러면 a2라고 하는 것은 a1 곱하기 2일 거 아니야. 근데 a1이 2네. 따라서 뭐 2의 제곱. 자 a3은 실제로 뭐 a2 곱하기 2겠네. 따라서 a2라고 하는 게 2의 제곱 곱하기 2네. 따라서 2의 세제곱. a4라고 하는 거 뭐 a3에다가 곱하기 2네. 따라서 a3이라고 하는 게 2의 세제곱이었잖아. 따라서 2의 세제곱 곱하기 2가 되어서 2의 4제곱. a5라고 하는 것은 뭐 a4 곱하기 2가 되니까 원래 이게 2의 4제곱에서 곱하기 2가 되니까 2의 5제곱 이렇게 되네. 다 되는 거. 따라서 an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요점을 봐야 돼. 요점을 쟤를 일반항으로 구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야 하고자 하는 게. 그러니까 각각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각각에 대해서 수열의 규칙이 나열되어 있으니까 그 규칙을 포함한 일반적인 일반항을 구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각각에 대해서 내가 뭐 하나 접근에 대해서 그 다음 항, 이 규칙에 의해서 그 다음 항, 이 규칙에 의해서 그 다음 항, 이 규칙에 의해서 그 다음 항 자체를 찾아내고자 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귀납적 정의는.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렇게 요점 자체가 바뀌었어. 봐야 되는 게.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는 거 했잖아. 자, 그럼 뭐 하겠어? 모르는 거 해봐야지. 우리가 뭐 하겠어? 모르는 걸 해봐야지.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걸 해봐야 되잖아. 자,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이 파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케이스 자체가 옆에 295쪽에 3번, 1번 케이스랑 2번 케이스. an 플러스 1이 원래 있던 an에다가 f의 n을 더하는 요 케이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케이스가 뭐냐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원래 있던 an에다가 뭐 거기다가
뭐 FN을 곱하는 이 케이스. 자, 1번 케이스랑 2번 케이스. 일단 뭐 일반적인 풀이 접근 자체는 직접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AN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각각의 지금 아까 얘기한 대입을 계산을 해봐야 돼. 여기는 일반항 자체를 바로 도출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A1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만약에 첫 번째 A1이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어서 안다면은 A2라고 하는 게 뭐? A1 더하기 F1이 거 아니야? 그럼 A3라고 하는 게 A2 더하기 F2. A4라고 하는 게 A3 더하기 F3. A5라고 하는 게 A4 더하기 Fn4가 되지. 쭉 가서 뭐 AN 번째라고 하는 건 뭐 AN-1 더하기 FN-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냐면 여기에 A2가 있고 지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저기에 A2가 있고 여기에 A2가 있고 A2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A2가 있고 여기 A3가 있고 여기가 A3잖아. 그러니까 왼쪽식 오른쪽식을 모두 더해보는 거야. 왜냐면 더해버리면은 여기는 뭐 A2 여기 오는 게 뭐 A2, A3, A4 쭉 가서 뭐 AN까지 더해질 거고 여기는 뭐 실제로 A1, A2 쭉 가서 뭐 AN-1까지 더해지겠네. 그리고 뭐 여기 뭐 나머지 남아있는 게 FA1 쭉 가서 FAN-1까지 더해지겠네. 왜 이걸 하냐면 왼쪽식 오른쪽식을 모두 더해버리면 중요한 건 여기가 A2도 있고 여기도 A2가 있잖아. 그러니까 A2 자체가 소거가 돼. 여기 A3 있잖아. 여기도 A3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A3 자체가 소거가 된다고. 그래서 여기 AN-1 있으면 AN-1까지 여기가 소거가 돼. 이게 중요해. 얘네가 소거가 싹 다 되니까 여기에 남아있는 게 뭐냐? AN만 남아있을 거고 여기 남아있는 건 뭐 A1만 남아있을 거고 여기 뭐 F1부터 FN-1까지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왼쪽식 오른쪽식을 모두 더해보면은 얘 사라져. 그리고 얘 사라지고 얘 사라지고 방금 봤던 거야. 얘 사라지고 얘 사라져서 얘 남고 얘 남아. 아까 이거 비슷한 거 기억나? 축차 대입법에서 했던 거? 그 원리랑 똑같아.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게 뭐? AN이 남아있을 거고 여기 뭐? A1에다가 뭐? FA1 더하기 쭉 가서 FAN-1까지 더하는 거잖아. 따라서 실제로 AN이라는 건 뭐? A1에다가 뭐?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의 K.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면 된다고. 따라서 AN번째 항을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어. 됐나? 그 중에 따라서 우리가 혹시 저 내용 자체는 기억나? 실제로 제가 개차수열이었지. 그래서 이 개차수열 파트가 뒷파트로 이어져서 들어가 있어. 봐야 되는 거. 자, 두 번째 거야. 요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똑같아. AN 플러스 1이 AN에다가 적당한 FN. 우리가 FN 자체가 R로 일정하면 등비수열이었지만 등비수열 자체가 R로 일정한 게 아니라 곱빼지는 수 자체가 바뀌어. 곱빼지는 수 자체가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까 했지만 뭐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건 의미 자체가 뭐 각각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서 수열 자체가 싹 사라지게끔 만들어주면 원래 의도 자체가 하나하나씩 대입해서 그 다음 하면 찾아요라는 게 주된 목적이었다고. 그러면 내가 AN 자체가 대입을 해보면 내가 혹시나 A1이라는 거를 알고 있다면 뭐라는 걸 알고 있다면 A2라고 하는 건 뭐 A1에다가 곱하기 F1 A3라고 하는 건 뭐 A2에다가 곱하기 F2 A4라고 하는 것은 뭐 A3에다가 곱하기 FS3 그러니까 쭉 가서 뭐 AN이라고 하는 게 AN-1 곱하기 FN-1이 되잖아. 그러니까 뭐 하겠어? 자 봐봐. 왼쪽에는 더하기를 의뢰했으니까 왼쪽식 오른쪽식을 모두 더했어. 지금 곱하기로 뒤지자. 뭐 하겠어? 왼쪽식 오른쪽식을 곱해보는 거야. 다 곱해보는 거야. 다 곱해보면 여기 뭐 A2 곱하기 A3 곱하기 쭉 가서 뭐 AN까지 곱해져 있을 거고 여기 이거 는이 될 거고 여기 뭐 A1, A2 쭉 가서 뭐 AN-1까지 곱해지고 그 다음에 FA1 곱하기 FA2 곱하기 쭉 가서 FN-1까지 곱해지겠네. 중요한 건 뭐 AN 자체가 혹시나 0이 아니면 실제로 왜 0이 되면은 모든 항 자체가 0일 거야. 그러니까 의미 자체가 없어져 버리거든. 왜냐면 AN이 0이면은 그 다음 항 자체도 모두 0이 되니까 수열 자체가 모두 0에서 합 자체가 0이 되니까 앞에 몇 점 빼고는 다 나머지 0이 되니까 의미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0 자체가 0을 제외하는 케이스를 많이 줄 거야. 그러니까 양쪽 자체를 이제 나눠보면은 왜 여기 A2가 있으니까 여기도 A2가 있어서 좀 약분하는 거야. A3가 있으면 A3가 있으면 약분이 되고 AN-2가 AN-1 약분되어서 왼쪽에 남는 건 뭐 AN, 오른쪽에 남는 건 A1 따라서 AN이라고 하는 게 원래 있던 A1에다가 뭐 F1
f의 1에다가 쭉 가서 f의 n-1을 곱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 중요한 거. 따라서 n번째 항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항부터 뭐 첫 번째 항에다가 f1부터 fn-1까지 곱해서 직접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요거는 이렇게 푼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파트의 주된 목적 자체가 뭐냐면 이 규칙 자체는 임의로 주어질 거야. 너네가 지금은 뭐 그래도 조금 정돈되어서 몇 케이스밖에 안 나오는데 임의로 주어진 케이스 자체에 대해서 내가 그 전에 대해서 A1, A2, A3 같은 몇 개의 항을 대입을 해보고 이런 바탕으로 뭐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같은 n번째 항에 대해서 얘네를 직접적으로 몇 개 항을 도출을 해봐야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함으로써 n번째 항까지 접근하는 거거든. 그래서 n번째 항이라는 큰 수 자체는 일반적으로 잘 안 줘. 6번째 항, 7번째 항 또는 뭐 18번째 항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가장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대표하는 이 케이스가 뭐냐면 너네 제일 많이 들어봤을 거야. 피보나치 수열. 들어는 봤나?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뭘로 유명하냐면 황금비로 많이 유명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an 플러스 2라는 이 다음 항은 원래 있던 an 플러스 1항에다가 원래 있던 an 항을 더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자 봐봐, 얘네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지금 일반항 저렇게 못 찾아. 그러면 얘네는 뭐 a1, a2라고 하는 거를 a1, a2라는 게 아마 주어질 거야. a1, a2 혹시나 안 주어지면 문제 상황에서 찾고 a1, a2를 찾으면은 a1, a2를 각각 대입해서 a3 이거를 바탕으로 뭐 a3를 구할 수 있지. a1, a2를 바탕으로 뭐 우리는 얘를 바탕으로 a3를 구할 수 있어. 근데 a2 알고 a3 알잖아. 그러면 a2, a3를 바탕으로 a4를 알 수 있어. 그리고 a3, a4를 바탕으로 뭐 a5를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쭉 각각에 해서 우리가 n번째 항 자체 또는 뭐 큰 수 몇 번째 항 자체를 직접 찾아보고자 하는 게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거 피보나치 수열이거든. 이 수열 자체가. 피보나치 수열이 너네가 어디서 제일 많이 보냐면 아까 얘기했던 피보나치 수열이 황금비랑 이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개 껍질, 예를 들어서 조개 껍질 안에 있는 수 자체의 크기의 길이의 b, 길이의 b 뭐 이런 거 황금비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여기는 뭐 조그마한 요거는 뭐야? 우리가 명함에 대해서 가로비랑 세로 이루어진다고 하거든. 그래서 요 세트가 가장 기본적인 세트지. 자, 일단은 여기까지야.